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상대에게 말이죠. 바로 인텔입니다. 한때 반도체 제국의 황제였지만 모바일 시대를 놓치며 추락했던 그 인텔이 지금 삼성전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이 최근 발표한 1.4나노 공정 로드맵, 삼성보다 무려 1년이나 앞섭니다. 인텔은 2027년 시험 생산,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반면 삼성은 2029년입니다. 겨우 1년 차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쟁에서 1년은 일반 산업의 10년과 맞먹습니다. 먼저 깃발을 꽂는 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게임, 그게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파운드리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설계만 하죠. 이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로 칩을 만들어주는 공장, 그게 파운드리입니다. 레시피는 미슐랭 셰프가 짜고 실제 요리는 전문 주방에서 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 전문 주방이 바로 삼성전자와 TSMC, 그리고 이제는 인텔까지 뛰어든 겁니다. 잠깐만요. 인텔이 무슨 수로요? 기술력 한참 떨어진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텔은 10로 공정에서 TSMC에게 처참하게 발렸고 7나노에서는 아예 삼성과 TSMC의 뒷모습도 못 봤습니다. 애플은 인텔 칩을 버리고 자체 설계 칩으로 갈아탔고 수많은 PC 제조사들도 AMD로 눈을 돌렸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기업 같았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인텔이 어떻게 되살아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도체 지원법 CHREPS 액트로 인텔은 무려 20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입니다. 돈만 받은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대놓고 인텔을 살려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는 대만의 TSMC입니다. 2위가 한국의 삼성전자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제조를 도아시아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라도 터지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중국과 손잡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미국은 자국 기업인 인텔에게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좀비처럼 죽었던 인텔이 정부 보조금이라는 링거를 꽂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삼성은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턴키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삼성전자 주식 계좌를 지키기 위해, 아니 수익을 내기 위해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반도체 용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인텔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미국 팀 USA를 믿어라. 그들은 단순히 삼성을 따라잡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아예 추월해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인텔이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1.8나노, 18일을 넘어 1.4나노, 14A 공정까지 계획을 내놨습니다. 잠깐, 왜 숫자가 작아질수록 난리일까요? 나노 공정이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 공정이란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말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의 굵기가 대략 10만 나노터입니다. 그러니까 1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죠.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왜 이렇게 작게 만들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칩을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전기는 덜 먹고 성능은 더 빨라집니다. 스마트폰이 점점 얇아지고 가벼워지면서도 더 강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크기의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때려 박을 수 있거든요. 인텔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나노 단위도 모자라 터 옴스트롬, 앙스트롬, 에입이라는 더 미세한 단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나노가 10옹스트롬입니다. 다시 말해 14나노 공정은 14옹스트롬, 그래서 14A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원자 몇 개 수준의 세계에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인텔이 아무리 우리 1.4나노 한다고 외쳐봤자 실제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PPT상으로는 나도 화성 정복한다. 발표는 거창하게 해놓고 막상 뚜껑 열어보면 엉망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인텔의 과거를 보면 불안합니다. 10나노 공정 양산을 약속했다가 3년이나 지연됐습니다. 7나노는 아예 포기하고 외주를 맡겼죠. 그런 인텔이 갑자기 1.4나노를 2028년에 양산하겠다?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게 미국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성의 진짜 반격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핵심은 이 나노 공정입니다. 삼성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수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수율이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율이란 성공 확률입니다. 과자 공장에서 과자를 100개 구웠는데 타지 않고 제대로 구워진 게 90개면 수율 90%입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웨이퍼, 반도체 재료 원판에 수백 개의 칩을 만드는데 그 중에 제대로 작동하는 칩이 몇 개냐? 그게 수율입니다. 왜 수율이 중요할까요? 수율이 낮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100개 만들어서 10개밖에 제대로 안 나오면 나머지 90개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장 돌렸는데 대부분이 불량품이면 적자가 나겠죠. 그래서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수율이 곧 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인텔이 아무리 우리 1.4나노 할 거야 라고 외쳐도 막상 만들어 봤더니 10개 중 1개밖에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럼 말짱 꽝입니다. 반면 삼성은 이 나노 공정에서 이미 수율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고객사에 납품할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돕니다. 삼성의 2나노 생각보다 괜찮더라. 초기에는 수율이 5060%대였는데 최근에는 7080%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TSMC의 수율이 90% 이상인 걸 감안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건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입니다. 이게 또 뭐냐고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방식인데 기존 핀팹 방식보다 전력 효율이 좋고 성능도 뛰어납니다. 삼성은 이미 3나노부터 GAA를 적용했습니다. TSMC는 2025년에야 GAA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삼성이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사 확보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주문이 안 들어오면 공장을 못 돌립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가 60%가 넘습니다. 삼성은 고작 10%대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신뢰도 때문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TSMC만 믿습니다. 왜냐면 TSMC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납기일을 지키고 수율을 보장하고 기밀을 철저히 지킵니다. 반면 삼성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실수가 몇 번 있었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만들었는데 발열 문제가 터졌고 이후 퀄컴은 TSMC로 갈아탔습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필사적입니다. 이 나노 공정을 완벽하게 성공시켜서 고객들에게 삼성도 믿을만 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실패하면 정말로 인텔에게 2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게는 TSMC와 인텔에게 없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턴키,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TSMC와 인텔은 맛집 주방장입니다. 요리는 기막히게 잘하지만 포장이나 배달은 못해요. 손님이 저 요리 포장해서 배달해 주세요라고 하면 죄송한데 그건 옆 가게에 맡기세요 라고 합니다. 실제로 TSMC는 칩을 만들기만 합니다. 그 칩을 스마트폰이나 그래픽카드에 실제로 장착할 수 있게 패키징하는 건 다른 회사에 맡깁니다. 반면 삼성은 요리부터 포장, 배달까지 다 해주는 유일한 가게입니다. 칩을 만들고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 HBM을 붙이고 최종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줍니다. 턴키란 말 그대로 열쇠만 돌리면 바로 쓸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요즘 AI 반도체는 칩 하나만으로는 안 돌아갑니다. GPU 옆에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또리라는 초고속 메모리를 딱 붙여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H100, A100 같은 AI 칩 보셨죠? 그 칩들에는 전부 HBM이 붙어 있습니다. 이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HBM을 GPU에 붙이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마이크로범프, TSV, 루실리 콤비아 같은 초정밀 기술이 필요합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연결선으로 칩과 메모리를 붙이는 건데 조금만 삐끗하면 전부 불량입니다. TSMC는 이 패키징 기술이 약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TSMC에서 GPU 칩을 만들고 패키징은 따로 다른 업체에 맡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듭니다. 반면 삼성은 GPU 칩 만들고 HBM 붙이고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끝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안 맡기고 삼성 한 곳에서 끝내니 편하고 빠릅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삼성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AI 칩인 도조를 개발 중인데 이걸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고 HBM까지 한 번에 받으려는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TU, 텐서 프로싱 유닛 칩도 삼성에서 만들어집니다. AMD는 TSMC와 삼성을 오가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고요. 왜 이런 빅테크들이 삼성으로 올까요? TSMC의 주문이 너무 몰려서 병목 현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등등 전 세계 빅테크들이 TSMC에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 주문 좀 받아줘 라고 난리인데 TSMC는 공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미안한데 내년까지 기다려라고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신제품 출시 일정이 다 꼬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이 그 대안입니다. 시율이 TSMC만큼은 아니지만 턴키 서비스라는 강점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실제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국내외 커뮤니티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레딧의 한 반도체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텔 1.4나노? PPT상으론 나도 우주 정복한다. 시율 못 맞추면 꽝이다. 냉소적이지만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인텔의 과거 전력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데 삼성 샌드위치 신세되는 거 시간 문제다. TSMC와 인텔 사이에서 삼성이 끼어 죽을 거라는 공포 섞인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기업인 인텔을, 대만은 TSMC를 국가적으로 밀어주는데 삼성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약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한국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삼성의 턴키 전략은 분명 강점이다. 하지만 문제는 고객사 확보다. 엔비디아를 못 뚫으면 의미가 없다. 엔비디아는 현재 TSMC와 찰떡궁합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TSMC를 극찬하며 TSMC 없이는 엔비디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엔비디아를 삼성이 뺏어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 있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삼성과 협상 중이라는 겁니다. 차세대 GPU의 일부 물량을 삼성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TSMC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I 붐으로 GPU 수요가 하늘을 찌르는데 TSMC 공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삼성 투나노에서 GAA 기술, 제대로 안착하면 게임 체인저다. TSMC는 아직 핀패 쓰고 있잖아. 기술적으로는 삼성이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느냐입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주주들의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삼성 주가 왜 이 모양이야? 이 나노 성공한다며? 믿어도 되는 거야? 불안감이 역력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몇 년간 제자리 걸음입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데 주가는 안 오릅니다. 투자자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반면 낙관론자들도 있습니다. HBM 수요 폭발하는데 삼성이 HBM까지 끼워 팔면 TSMC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팔 때가 아니라 데이터를 볼 때입니다. 인텔의 1.4나노 선언, 무섭습니다. 인정합니다.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계획일 뿐입니다. 인텔이 과연 2028년에 1.4나노를 양산할 수 있을까요? 수율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합니다. 삼성은 어떨까요? 삼성은 실적으로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 하반기 이 나노 양산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수율을 안정화시키고 고객사 주문을 따내면 게임은 뒤집힙니다. 특히 테슬라, 구글, AMD 같은 빅테크들의 주문이 쏟아지면 삼성 파운드리는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올 하반기 삼성 파운드리 부문 실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나노 양산 물량과 고객사 확보 현황입니다. 만약 삼성이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나노 주문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발표한다면 주가는 튈 겁니다. 반대로 아직 고객사 확보가 미미하다고 나온다면 주가는 더 빠질 겁니다.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도 중요합니다.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면 미국 고객사들이 삼성으로 몰릴 겁니다. 애플, 테슬라, 구글 같은 미국 기업들은 자국 내 생산을 선호하거든요.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HBL 기술력입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 공급사로 정식 승인받으면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의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했거든요. 하지만 삼성이 기술 개선을 통해 엔비디아 승인을 받는다면 HBM과 파운드리를 묶어서 팔 수 있습니다. 이건 TSMC도 못하는 겁니다. 막연한 공포심은 버리세요. 삼성의 턴키 전략이 AI 시대에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질지 냉정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인텔이 PPT로 허세 부리는 동안 삼성은 묵묵히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승부는 결국 실적으로 갈립니다. 과연 삼성의 HBM 기술력이 과연 엔비디아의 문을 뚫을 수 있을지, SK 하이닉스와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건 정확한 정보입니다.